안녕하세요. M+ 생명과학 김경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생명과학 1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현장 강의가 너무 바빠서 유튜브에다가 뭘 업로드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이렇게 쭉 꾸준히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늦게나마 올리게 되었네요. 지금 오늘이 6월 11일인데 이 시험은 이제 6월 9일 목요일에 치러진 시험이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등급 컷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바라봤을 때의 이제 총평,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문제 한 문제씩 해서 총 20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급 컷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등급 컷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이 지금 45점, 그 다음에 2등급 41점, 3등급이 36점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이렇게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게 만점이 이렇게 봤을 때 표준 점수가 72점인데, 만점이 이제 표준 점수가 물론 물리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화학, 지구과학보다는 표점이 조금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만점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숫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시험을 치른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치렀던 시험의 체감 난이도라는 걸 제가 이제 이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난이도가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 지표로 보시면은 작년 수능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도 다 설명드리겠지만, 킬러 문제들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작년에 이제 솔직히 보면 좀 난이도 조절에 어느 정도 실패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컷도 42점으로 매우 낮았었고, 좀 문제도 너무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쉽거나 약간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번에 출제할 때 좀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 제 이제 뇌피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도 등급 컷이 더 높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도 45점, 41점, 36점 그냥 평상시의 생명과학,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보던 그냥 중간 난이도의 시험일 때의 등급 컷이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이게 9월 평가원 때 이 정도 난이도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등급 컷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N수생들은 괜찮지만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내신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할 게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6월 평가원을 제대로 대비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 컷이 조금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급 컷 말씀드렸고요. 단원별 문항 출제 비율인데 근데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2문제 나온 거 똑같고요. 2단원에서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서 이제 7문제가 나오게 됐죠. 3단원 7문제, 또 이제 유전에서 6문제,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서 3문제, 5단원 이제 죄송해요. 생태계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와서 20문제로 구성됐고,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문제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 생각에 총평을 해드리면 평가원 모의고사긴 한데 뭔가 평가원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문제 같은 것들도 사설 문제에서 봤던 유형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명과학 모의고사라든지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개념형 문제는 요새는 트렌드인가 봐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시간 확보가 중요했던 시험이었고,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7번 가계도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여러 사설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평가원 기준으로는 색다르긴 한데, 근데 풀이 자체가 뭐가 색다르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제 변형이 이제 우리가 이제 10번 근수축 문제, 11번 유럽 문제 같은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간별 길이를 분수로 이제 주어져서 이제 B값을 제시한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런 자료들도 워낙 요새 시중에 문제가 많이 좋은 양질의 문제들이 풀려 있다 보니까
뭐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들도 아마 풀어본 기억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냅스, 그러니까 전달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흥분의 막전이 변화가 색다르다라는 건 아니고요. 뉴런이 보통 주어졌을 때 기존 시냅스 문제는 두 뉴런 중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고 한 곳에는 그냥 전도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제시된 모든 뉴런에 시냅스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뭐 색달랐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시냅스와 그 다음에 미약정 자극준 지점, 그러니까 자극을 안 준 지점, 미약정 자극준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섞어서 적절히 섞어서 기존 문제를 변형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면서 느끼는 게 문제가 되게 이제 솔직히 이제 뭐 저는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생명과학 지식을 평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솔직히 생각이 들긴 해요. 요새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물론 뭐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어쨌든 이공계열이시니까 이런 것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셨겠죠. 과학탐구를. 그랬을 때 뭐 본인이 이제 생명 쪽, 즉 생물 쪽과 이제 관련이 없는 전공을 가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겠죠. 근데 본인께서 이제 생물과 관련된 전공을 가셨어요. 뭐 극상위권이 의치한 그 다음에 약대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혹은 생물 전공 뭐 예를 많겠죠. 뭐 생명 시스템학과라든지 뭐 분자생물학과라든지 뭐 많은 과들이 있을 텐데 학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전공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전공을 한 입장에서는 이거 도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풀고 계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명과학 원을 공부하시면서 뭔가 진짜 생물학적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걸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냥 맘 편하게 문제풀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물어보거든요. 특히 수능 끝나고 나서 본인이 뭐 의치한 약대 가든지 혹은 뭐 생물 전공을 가시면 미리 뭔가 복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생명과학 원을 한번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물어보 주시는데 저는 말하죠. 생명과학 1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일반 생물학을 보실 거면 생명과학 2가 더 좋습니다. 근데 생명과학 2는 솔직히 뭐 지금 현재 뭐 올해까지는 이제 서울대가 이제 2 과목을 보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2 과목도 필수가 아니잖아요. 가산점만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2 과목을 이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 비율이 매우 적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면서 뭔가 자기가 엄청난 생물학적 지식을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는 제발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냥 수능을 보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설 같아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지만 뭐 평가원에서 이렇게 내겠다는데 뭐 저 일개 개인 강사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평 마무리했고요. 이제 1번부터 쭉 뭐 쉬운 문제들은 빨리 넘어가시고 이제 조금 킬러 중 킬러는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 생물의 특성 문제가 되겠는데 정답률 뭐 98%라는 건 다 맞췄다는 소리죠. 보시면은 곤충 X에 대한 자료인데 암컷 X는 짝짓기 후 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짝짓기 후, 짝짓기 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했다는 거죠. 즉 생식을 했다는 거니까 요거는 기억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애벌레는 ATP 분해했다. 분해하는 건 우리가 뭡니까? 이하작용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물질 대사 맞고요. 디귿 라는 결론적으로 빛에 유인된 먹이가 덫에 걸리면 애벌레는 움직임을 감지한다. 그러니까 덫에 걸리면 그 움직임을 감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극인 거고 감지한 게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의다. 맞겠네요.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명활동과 에너지 문제죠. 그래서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A와 B는 O2와 H2O를 순서 없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세포호흡의 반응물이 O2고요. 생성물, 최종 분해산물이 이제 H2O가 되시는 거겠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 중 60%는, 약 60%는 열로 손실이 되는 거고, 40%를 갖다가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ADP에다가 무기인산을 연결해서 고에너지 결합을 형성하면서 바로 뭘 만든다? ATP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죠. 그리고 이제 ATP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끊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갖다가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수축이라든지 능동수성, 그 다음에 동화작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보기 풀어볼게요. 세포호흡에서 이하작용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대표적 이하작용이죠. 알겠죠? 기억 맞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H2O가 배출된다고 물어봤는데 H2O는 날숨으로도 나갑니다. 알겠죠? 땀, 그 다음에 오줌, 날숨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근수축 과정에서 뭘 사용합니까?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질병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시면은 무좀이네요. 무좀. 그래서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무좀의 병원체는 곰팡이죠. 곰팡이. 그죠? 곰팡이. 그 다음에 독감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은 뭐가 된다? 유전병이니까 이건 비감염성 질병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볼게요. 무좀의 병원체는 세균이다. 틀렸죠? 이거는 곰팡이고요.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우리가 활물생식이라 그러고 이거 바이러스의 특징이니까 가가 맞네요. 아시겠죠? 가에 해당하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에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있었죠.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뭐 페니케토뉴증,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알겠죠? 그래서 맞다. 정답 니은 디귿 되겠네요. 4번 문제 세포 분열 중에서 체세포 분열 문제가 되겠고요. 그림 가는 동물 피, 이에는 4짜리 생명체를 알지랬죠? 그런 다음에 핵 한 개당 DNA 양을 나타냈고요. 나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냈대요. 그럼 일단 이거 체세포 분열이니까 어차피 핵상 변화는 없어요. 다 EN이고 이제 우리가 요 1번 시기는 G1기가 되겠고 2번 시기는 복제가 끝났으니까 G2하고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가 되겠네요. 이때는 알지랬죠? 그리고 지금 A와 B는 지금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 분리된 두 개는 뭐 염색 분체가 되겠고요. 염색 분체. 이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복제가닥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지금 분열 중이니까 분리가 되고 있으니까 체세포 분열 후기의 그림일 거예요. 그랬죠? 후기의 그림. 그럼 보실게요. 구간 1에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 지원기 세포는 간기 세포고요.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기억 틀렸고. 구간 2에는 나가 관찰.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분열기 세포가 있잖아요. 지렸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고 A와 B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게 아니죠. 이거 원래 같은 거잖아요. 지렸죠? 요렇게가 이제 부모에게서 하나씩 각각 물려받게 되는 거겠죠. 상동염색체 관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틀렸다. 정답 니은 되겠네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계 통합적 작용 문제겠고요.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고 기억, 니은, 디귿은 간, 콩팥, 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폐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간,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콩팥.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으로 들어온 산소 중 일부는 순환계. 그렇죠. 기억으로 들어온 산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어차피 혈액이고 혈액은 순환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에 운반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간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 맞죠? 알겠죠? 암모니아. 우리 단백질 아미노산 갖다 대사했을 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전환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콩팥은 소화계. 틀렸습니다. 콩팥은 배설계 기관이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겠네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문제네요. 그랬을 때 표는 이 사람의 호르몬과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을 나타냈대요. A와 B는 티록신과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내분비샘이 여기 갑상샘이니까 이게 이제 티록신이 되겠고요. 티록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겠습니다. B가 이제 항이뇨 호르몬 ADH가 되겠네요.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는 어디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죠.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죠. 그래서 보시면 A는 티록신이다. 그 다음에 B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죠.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뭐 일단 앞장에 있는 6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두 번째 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7번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의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되게 쉬워요. 알지됐죠? 그렇게 뭐 정답률이 57%인데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동물 E에는 유전인지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되는데 기억과 니은 세포 1, 2, 3, 4에 각각에 들어있는 뭐 요 6개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래요. 근데 두 개는 기억 세포, 두 개는 니은 세포인데 일단은 기억이 암컷이고요. 기억이 암컷.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이제 수컷 세포래요. 그러면 여기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걸 DNA 상대량 봤을 때 특징적인 값을 잡고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1번에 4가 보여요. 뭐 일단 돌연변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 감수 분열에서 4짜리가 보이시면 이 세포는 무조건 2n 제곱 세포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2n의 복제된 세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D를 동령접합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이셔야 될 게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요 3번이 보이셔야 돼요. 3번. 왜냐면 3번이 라지 B 스몰 b로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1자리니까 복제 안 됐으니까 요 3번도 2n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2n이 각각 두 개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세포인 건지 아니면 둘 다 기억 혹은 둘 다 니은 세포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두 세포가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세포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3번도 보시면 2n인데 여기 라지 D가 2기 때문에 동령접합을 해서 여기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억과 니은 중 한 세포면 도대체 스몰 b는 어디서 튀어나오게 됩니까? 기억과 니은 세포로부터 분열한 세포들일 텐데 스몰 b는 뭐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요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 죄송해요. 1번과 3번은 뭐가 된다? 동일 개체의 세포인 거고 2n 제곱인 거죠. 그러면 3번과 1번은 그냥 2배 관계 차이만 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2가 되시는 거고 여기 2가 되시는 거고 여기 1이 되시는 건데 그럼 뭐가 보이나요? B 2개 더한 거랑 A 2개 더한 거랑 절반 관계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A는 성염색체. 그냥 일반적으로 X로 놓고 푸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세포 1번, 3번은 결론적으로 누구 거? 수컷이네요. 죄송해요. 수컷 세포가 지금 니은이니까 니은 세포가 되시는 거고 니은 세포. 됐나요? 이거 니은 세포가 되시는 거고 그럼 니은은 유전자형이 뭐가 된다? 스몰 a 그 다음에 y여야 되죠.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요게 이제 니은의 유전자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요 2번, 4번은 그러면 기억 세포가 되는데 둘 다.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스몰 a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자를 보니까 요거 n세포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지 B 있는데 여기 라지 B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다? n세포인데 2자리가 있으니까 n제곱세포가 되셔야 되고 어차피 암컷의 n세포에는 유전자가 하나씩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물음표도 다 채우면 여기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야 되고 여기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억의 유전자형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다 이형 접합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끝났네요. 4번의 핵상은 2n이다. 기억 틀렸죠? 가의 유전자, 라지 A, 스몰 a는 X형 색채에 있는 유전자 맞고요. 기억의 나와 다의 유전자형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니까 다 이형 접합,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감수 분열 문제였어요. 7번 문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신경계 문제고요. 뭐 간단하게 주어졌네요. 간내 연수 척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뇌줄기를 구성하고 있대. 뇌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 중간내 뇌교 연수인데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는 뇌교는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간내 연수만 잘 기억하면 되고 지금 저기 세 개 중에는 연수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의 중추가 있다. 체온 조절의 중추, 즉 항상성의 중추는 시상하부고 시상하부는 간뇌의 일부죠. 알겠죠? 그러니까 B가 뭐? 간뇌. 그러면 이제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척수.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다 척수에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수. A는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연수가 조절하는 게 뭐였습니까? 심장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요거 세 개가 메인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 맞고요. C는 척수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되시겠습니다. 8번 핵상은 2n이다. 기억 틀렸죠? 가의 유전자, 라지 A, 스몰 a,
9번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고요. 뭐 후딱 푸시면 되죠. 이런 문제는. 그죠? 학생 A,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색과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해. 그렇죠.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그죠? 무늬가 다양한 거는 유전적으로 다양하니까 그런 거고.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종들을 생태계 다양성, 뭔 소리예요? 알겠죠? 이거는 종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종류가 되겠고요. 종수가 같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종다양성 따질 때 우선순위가 일단 종의 수가 많은 게 종다양성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의 수가 같다면 어떨수록 균등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은 높아지는 거죠. 학생 C도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 학생은 A 혼자밖에 없네요. 9번 문제 마무리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근수축 문제인데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좀 많이 틀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은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지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억 보기가 물론 이제 하겠지만 기억 보기가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반대잖아요. 근육 섬유 안에 근육 원섬유가 있으니까 기억 보기를 탁 제끼는 순간 이제 1번, 3번, 5번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2번, 4번만 남는데 2번이 니은이고 4번이 니은 디귿이잖아요. 그럼 니은은 무조건 맞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마 학생들이 풀어가지고 조금 쉽게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정석적으로 그냥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하시면서 풀어야 되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쭉 보시니까 우리가 니은분의 기억 빼기 디귿값을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 길이는 t2일 때 3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주어져 있고, t1일 때 a대 길이가 1.6인데 어차피 a대는 일정하니까 t1이든 t2든 1.6인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잘 봐요. T1일 때. 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T2일 때로 볼게요. T1이 X 길이가 없죠. T2일 때. 일단 T1 먼저 구해놓고, T2 먼저 구해놓고, T1일 때, 우리가 길이값을 모르니까, 지금 보시면은 2분의 1이죠. 그럼 당연히 니은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let이라고 했죠. 가정할게요. 니은 값을 그냥 2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2x라고. 그러면 이제 니은이 2x고, 근데 우리가 여기 니은 디귿 니은이죠. 이거 3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3개 더한 게 1.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디귿 값은 얼마인 거 알 수 있다. 디귿 값은 이게 1.6 마이너스 4x가 되시는 거죠. 여기가 결론적으로 2x가 되니까 4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6이면 기억 값은 이미 얼마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0.7이라는 건 나옵니다. 여기 0.7, 이쪽도 0.7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0.7, 1.6, 0.7 돼야지 3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은 0.7이란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식을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요 값을. 그러니까 기억 빼기 디귿이, 지금 내가 니은을 2x로 놨으니까 기억 빼기 디귿이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 x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기억 빼기 디귿, 기억 빼기 디귿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0.7 빼기 디귿이 1.6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게 결론적으로 x가 나오셔야 된다고 했죠? x가 나오셔야 되니까 쭉 x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x가 0.3이 나오는 거였지, 그랬죠? x가 0.3.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은이 이제 0.6이 되시는 거고, 요 디귿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0.3 하면은 요거 0.4가 되겠죠. 그러니까 T2일 때 우리가 기니디 길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니은 보기도 풀린 거죠. T2일 때 H대 길이가 디귿 길이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건 맞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풀었으면. X의 길이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또 여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T2일 때 먼저 했잖아요. T2일 때 먼저 했고, 여기가 0.6이고, 지금 얼마가 됩니까? 지금 디귿이 0.4죠.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면 T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 기억 플러스 니은 값이 1.3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기억 플러스 니은 값이 1.3이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것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T1일 때 니은을 예를 들면 4y라고 해볼게요. 그냥 y로 하셔도 되는데 분수 나오면 귀찮으니까 이제 됐죠? 니은이 4y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억은 얼마가 되냐면 1.3 빼기 4y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억 플러스 니은이 1.3이니까. 그러고 기억 빼기 디귿은 1이니까 y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3 마이너스 4y 빼기 지긋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긋은 니은이 지금 4y, 4y니까 1.6 빼기 8y가 되는 거죠. 1.6 빼기 8y가 되시는 거죠. 알겠죠?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y가 되셔야 되겠다. 알겠죠? 이게 y가 이제 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계산이 귀찮네요. 그렇죠? 4y고 그죠? 잠시만요. 4y. y가 이거 계산하시면 y가 0.1 나오죠. y가 0.1.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y가 0.1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기억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기억이 지금 0.1 빼면 여기 나왔네요. T1일 땐 여기가 0.9 그러면 여기가 0.3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1 그리고 0.3 0.9 이거 맞나요? 잠시만요. 이거 0.4죠. 계산을 잘못하네. 그죠? 여기가 0.4예요. 0.4 알겠죠? 0.4가 되는 거고 여기에 0.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0.4 그죠? 0.9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지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긴 게 아니라요. 0.4 길겠습니다. 정답이 니은 2번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뭐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였어요. 지랬죠? 근데 이제 뭐 선지 분석을 먼저 했으면 니은을 맞다고 푸시면 훨씬 더 빨리 풀었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되니까 여기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인데 뉴런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이거를 좀 뭐 빨리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풀으셨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셨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A와 B의 D1부터 D4의 위치를 나타냈고 뭐 지점 X에다가 역치상회작을 동시에 주어졌는데 지금 지점 X가 D1부터 D4 중 하나인 거죠. 그러고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전이 값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3ms/s일 때 측정한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건 딱 요 정도가 이제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A를 이루는 두 개의 뉴런과 B를 이루는 두 개의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가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인데 이게 각각 1과 2 중 하나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 시간값이 3ms/s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자극 준 지점의 시간은 0,3이 되시는 거죠. 0,3.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초일 때 막전이를 보시면 마이너스 80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지점에 자극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마이너스 80 되면서 자극 준 지점 2번이 되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실 거냐는 건데, 물론 당연히 플러스 30을 써먹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잘 봐요. 플러스 30대인데 2초. 플러스 30이면 1,2가 돼야 돼요. 그죠? 전체 시간이 3초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초가 이제 이동 시간이 되시겠는데, 물론 이제 시냅스가 있으니까 전도 시간일 수도 있고 전달 시간일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여기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지점에서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전도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동일한 지점에 자극 줬을 때 속도비가 이제 1대2가 나와야 되니까 뭐 1대2인지 2대1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비가 2대1인 지점 혹은 1대2인 지점이 나타나는 지점이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래서 뭐 빨리 진짜 이걸 찾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고 여기 1대2 이거 찾고서 그냥 바로 쫙 풀었으면 문제 풀렸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정답이니까.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이렇게 풀게 되면. 왜냐면 자극 준 지점이 미정이었을 때면 가급적이면 그러고 이게 전도만 일어났으면 바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시냅스가 있다 보니까 전달이 일어났다 보니까 조금 위험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은데 일단은 이건 보이죠. D4는 자극 준 점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자극 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극 준 지점 2의 지점에서 다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1에다 자극 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D1에다 자극 주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얘가 속도가 1인지 얘가 1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1인 신경에서 최소 거리가 지금 2cm이기 때문에 최소 걸리는 시간이 2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1초인 지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1도 안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D2 아니면 D3가 되겠는데 뭐 D3를 보시면은 D3는 왜 안 되냐면 2초, 속도가 2인 신경이 이동거리가 1초인 지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초인 신경은, 속도가 1초래요. 속도가 1인 신경은 D3에 자극 주면은 D2가 이제 속도 1인 신경은 여기 가는데 1초니까 여긴 플러스 30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여기든 여기든. 근데 여기서부터 요 D2 말고 최소 거리가 3cm인데 3cm면 속도가 2여도 가는데 1.5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된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하죠. 정석. 물론 시간이 이게 조금 더 걸리지만 정석적인 풀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플러스 30이 두 군데 나오니까 이렇게 두 지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 A 속도가 1이어야 되고 B 속도가 2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찾았죠. 자극준점이 여기가 D2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플러스 30인 지점이 여기가 D3,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30인 여기가 D1이 되시는 거고, 3번이 D4가 되시는 거고, 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지금 D1인데, 여기다 자극 주면 지금 D1 쪽으로 전달 자체가 안 되죠.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막전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각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겠다. 됐죠? 다 했네요. 그래서 X는 D3가 아니라 D2가 돼야 되고요. D2. 가는 마이너스 70이고 기억이 5ms/s. 그죠? 자극준 시간이 5ms/s일 때 A의 3번 지금 D4고요. 여기 자극 주면은 여기죠. 죄송해요. 여기 자극 주면 어쨌든 속도가 1이기 때문에 4cm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4초 걸리고 그러면 5초면 남은 시간 1초고요. 1초일 때 막전이 값은 무슨 분국이다? 탈분국이다.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를 해놓고 바로 풀으셨어도 뭐 정답은 풀 수 있었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조금 왜 나머지 부분들이 안 되는지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 뭐 방어작용 문제죠. 방어작용에서 보시면은 사람 P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보조트림프구와 세포 독성 트림프구겠죠. 대식세포가 여기서 지금 항원 제시하고 있죠. 그럼 기억이 뭐가 된다? 기억이 보조트림프구가 되겠고요. 보조트림프구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이 친구, 그 니은 친구를 촉진시킬 거니까 이게 세포 독성 T. 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세포 독성 T가 감염된 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파괴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특이적 방어 중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은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요 항원 특이적으로 활성화가 되시는 거고요. 니은은 형질세포로 분화.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건 비림프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무슨 면역?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다. 정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핵형 분석 문제네요. 그림은 동물세포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고 가나다라는 각각 서로 다른 개체 A, B, C의 세포 중 하나랍니다. A와 B는 같은 종. A와 B는 같은 종이고 C는 뭐 성이 같다고. A와 C는 성이 같다고 돼 있어요. A와 C는. 그래서 얘네들이 성이 같구나. 그죠? 성이 같아요. 종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핵상은 모두 2N이고요. 됐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거 볼게요. 가세포 보시면 일단 2N 제곱세포가 되겠죠. 가세포는 2N 제곱세포죠. 요거 쌍이고 복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가 성염색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염색체의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암컷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암컷 세포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염색체 수는 일단 6개가 되겠네요. 6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나를 보시면 요거랑 다르고 요거랑 다르죠. 그러면 가와 나는 일단 다른 종이어야 되겠네요. 됐죠? 다른 종이어야 돼서 그러면 이제 A와 C가 같은 종이면 모든 개체가 다 같은 종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돼서 C와 A는 다른 종이 돼야 돼요. 됐죠? 일단 이렇게 되셨고요. 그다음 나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와 나. 이렇게 다르고요. 이렇게 다르니까 나와 나도 지금 다른 종. 이거 핵상 까먹었네. 이게 N이고 N이죠, 지금. 됐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같은 종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조그만한 게 이제 이쪽 가개체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Y가 되니까 얘는
수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다가 결론적으로 A와 B 중 하나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 거? C세포가 되셔야 되겠네. 다른 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이 같은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다와 라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니까 다와 라도 다른 종이니까 지금 나와 라가 이제 같은 종. 근데 어차피 뭐 나와 라가 같은 종인 건 C밖에 없으니까 이제 라도 C세포가 되시는 건데, 지금 이 세포는 N제곱 세포고요. 근데 이제 두 세포를 비교했었을 때 뭐가 보인다? 요거 없죠, 지금. 이거가 다르죠. 그러면 이 조그만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Y가 되시면 이제 C가 성별이 뭐가 됩니까? 수컷이 되시는 거니, A와 C가 성별이 같다 그랬으니까 다가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고 암컷인 가가 B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끝났네요. 가는 B의 세포이다 맞고요. 다를 갖는 개체와 라를 갖는 개체는 핵형이 같냐? 아니 다와 라가 종이 다른데 어떻게 핵형이 같습니까? 했죠? 종이 다르면 핵형은 무조건 다른 거죠. 했죠? 핵형이 같을 수 있는 건 같은 종의 성별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의 감수 1분열 중기 한 개당 염색 분체수.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염색체가 N세포가 3개니까 2N세포면 2N 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감수 1분의 중기면, 그럼 2N 제곱은 6이 되시니까 염색 분체수는 몇 개가 돼야 된다? 12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기억되겠네요.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냈다. 기역과 니은 이렇게 뭐 기니들이가 주어졌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예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그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겠죠. 공생, 기생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뭐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거.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 줬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작용. 그 다음에 리을은 반작용이 되시겠죠.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가는 거. 이거 리더제죠. 리더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니까 기역이 맞습니다. 기역이 아니라 죄송해요. 니은이 맞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빛의 세기, 비생물적 요인이 소나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작용이니까 디귿 맞네요. 그리고 군집에는 비생물적 요인, 군집은 뭐예요?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집합이잖아요. 개체군이 종이 같은 개체들의 집합이니까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이 포함된 게 아니죠. 군집은 요게 이제 군집이죠.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생태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괜찮아요?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전 문제인데 뭔가 시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별게 없는 문제예요, 진짜로. 보시면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으니까 어쨌든 다 독립되어 있고, 상염색체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네요. 그리고 가는 라지 A는 스몰 a, 라지 B는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되는데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는 모두 열성 형질이다. 그럼 가나다는 다 어쨌든 스몰 a, 스몰 b, 스몰 d 형질이래요. 어떤 사람 PQ의 이제 대림전자의 유무를, 그죠? 체세포에서의 대림전자 유무를 주신 거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1, 2, 3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남자 P와 여자 Q, 그리고 자녀 1, 2,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계도 아닌 가계도 문제죠,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자녀 1, 2, 3인데 어쨌든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자녀 1, 2, 3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남자 P, 그죠? 여기 남자 P, 여자 Q인데 일단 남자는 라지 B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스몰 B가 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지 D는 없고 스몰 D는 있으니까 여기 스몰 D 이렇게 되시겠네요. P는. 그러고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D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B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봤을 때 자녀 1, 2, 3번 모두 다 지금 스몰 B, 스몰 D, 그리고 또 모두 라지 D는 하나씩 갖고 계셔야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요거 하나씩이니까. 근데 이제 자녀 1번이 지금 저거 3개, 라지 A, 라지 B, 라지 D 더한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 1번은 0 더하기 0 더하기 1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라지 D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스몰 b,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스몰 a 하나, 여기도 스몰 a 하나, 스몰 b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녀 2번은 이 값이 3이 되는데 3이 됐을 때 가능한 값은 일단 뭐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여기 아직까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라지 D는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스몰 b가 있어서 여기가 요렇게 될 수는 있겠죠. 요거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 둘 중 하나. 2 더하기 0 더하기 1이던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 그러면 여기에 각각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자녀 2와 3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어. 근데 111이면 여기 하나씩 가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어야 되게 되는데 3번은 지금 둘이 더해봤자 이거 3개 더해봤자 2밖에 안 나오잖아요. 표현형이 같으려면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 이거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되셔야 되고 여기는 0이 되려면 스몰 b여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표현형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스몰 b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A 하나 있고요. 이미 1 더하기 1이 됐으니까 2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스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도 라지 A 하나 그 다음에 Q도 라지 A 하나가 되시는 건데 문제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줬죠. 가와 나 중 한 영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가가 같으니까 여기는 달라야 되겠네. 그러면 Q는 여기 뭐다? 라지 B여야 되겠다. 끝났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분석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P와 Q는 나의 유전장이 서로 같지 않죠. 스몰 B, 라지 B, 스몰 B니까. 2번은 라라스스 라스니까 라라스스 라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3번과 같을 확률이니까 3번과 같으려면 라지 A 표현형.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니까 라지 A 하나 이상만 있으려면 4분의 3이죠. 그러고 스몰 B니까 Q 쪽에서 스몰 B 주시면 되니까 얼마? 2분의 1. 그러고 라지 D 스몰 D인데 어차피 Q에서 무조건 라지 D를 주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뭐다? 8분의 3이 되겠다. 정답 니은 디귿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16번. 16번을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혈당량 조절 문제죠. 혈당량 조절 문제가 되겠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래요. 뭐 기억과 니은은 당연히 인슐린, 글루카곤 중 하나겠고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혈당량이 높아질 테니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된다? 인슐린, 니은이 글루카곤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X로부터 호르몬 기억, 인슐린이 분비됐으니까 X가 무슨 세포? 베타 세포가 돼야 되는 거고 Y가 알파 세포, 여기서 글루카곤 분비되겠다.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인슐린, 글루카곤 대표적으로 무슨 작용? 기량작용 맞죠? 기억 맞았고요. 니은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거.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호르몬이죠. 그랬죠? 틀렸고요. X는 무슨 세포? 알파 세포가 아니라 베타 세포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됐나요?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뭐 요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전체 모의고사 문제 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인데 뭐 어떻게 푸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중간 유전만 잘 파악을 했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가가 지금 중간 유전이죠. 라지 스몰에 결정되며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라지와 스몰이의 우열이 없는 거고 기니디 중 하나는 그러면 라지 스몰이 표현형 중 하나겠죠. 그리고 나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HRT에서 결정되는데 HRT는 대문자 수에서만, 즉 나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서만 결정되니까 이건 다인자 유전 형질이 되겠고요. 가계도 구성원은 1번에서 8의 가의 표현형을 표는 구성원 1, 2, 3, 6, 7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 라지 R, 라지 T의 더한 값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일단 그 가에 대한 표현형 먼저 써놓을게요. 가에 대한 표현형. 이게 이제 니은, 기억. 이거는 디귿, 기억, 디귿.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일단 요거잖아요. 라지 E가 스몰 E에 대해서 중간 유전이면 라지 E, 스몰 E. 스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중간 유전 형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령접합인 애들끼리 교배해보면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럼 표현형이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형이 일단 두 가지가 나오려면 무조건 라지, 스몰이가 있어야 되죠. 뭐 기역인지 디귿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똑같아요. 기역과 니은에서 또 기역이 나오거든요. 기역이.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교배해버리면, 이렇게 교배하면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그러면 부모랑 똑같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라지, 스몰이가 있어야지만 저렇게 나타난다. 결론은 뭐? 기역이 라지, 스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나요? 표현형이 중간유전에서 두 가지 나오려면 무조건 중간유전 표현형이 부모에 있어야 되는 거고, 부모랑 같은 표현형이 태어나려면 여기에도 중간유전 표현형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역이 라지, 스몰이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구성원 1번에서 스몰이 라지 HR, 라지 R은 7번 염색체. 그럼 결론적으로 뭐? 요거 세 개가 7번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HR은 다인자 유전자니까 우리 중요한 건 대문자 숫자잖아요. 그냥 대문자 숫자로 제가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번이 지금 스몰이 하고 라지 H, 라지 R이니까 여기가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2. 그러면 잘 봐요. 어차피 니은 디귿은 이거 두 개 중 하나잖아. 근데 지금 1번이 스몰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스몰이, 그 다음에 라지가 디귿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되니까 니은이기 때문에 여기 스몰이가 되시는 거고, 근데 1번을 보시면 지금 대문자 숫자가 몇 개가 된다? 6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두 개 있고 나머지 독립되어 있는 T는 라지 T, 라지 T여야 되니까 여기 11 이렇게 돼야지 이제 조 4개 유전자 더했을 때 6이 되시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분석은 끝났고, 문제에서 2, 4, 5, 8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똑같아요. 2번과 4번과 5번과 8번. 그러면 일단 뭐 하나씩 있는 거 다 써보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5번도 지금 1번 할 때 스몰이 2, 그 다음에 T1 받고요. 기역 표현형이기 때문에 라지 2가 있어야 되고, 6번도 똑같이 1번 할 때 스몰이 2, 1 받고 여기도 라지 2가 있어야 되겠네.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디귿이니까 라지 2, 라지. 그죠? 7번 같은 경우는 라지, 라지이고, 뭐 3인데 여기까지는 모르겠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일단 냅두시고, 3번이 있네요, 3번. 3번을 보시면, 3번 디귿이면 라지 2, 라지인데, 지금 3번이 이거 4개 더한 값이 얼마여야 돼요? 2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끝났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다인자 유전자는 다 소문자가 되셔야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어쨌든 7번한테 3번이 여기 빵 주셔야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7번이 여기 3이 되려면 여기 1이던가 여기 1이 있어야 돼. 여기 1이던가 여기 1. 여기 1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8번도 한번 볼까요? 8번을 보시면 여기 라지 빵, 여기도 빵 있고, 여기 지금 스몰이 있어야 되겠죠. 스몰이.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라지, 스몰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8번과 지금 5번이 이제 나에 대한 표현형, 즉, 나에 대한 대문자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5번이 이미 여기 2하고 1이 있죠.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표현형은 나에 대한 표현형은 최소 대문자 숫자가 3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남은 자리에 대문자를 다 써야지 결론적으로 최소 숫자인 몇이 될 수 있다? 3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끝났네요. 그럼 뭐다? 이 나에 대한 표현형은 다 대문자가 몇 개짜리? 3개짜리가 되셔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 스몰이는 여기서 주신 거고, 2. 그 다음에 요 1도 여기서 주신 거겠죠. 1. 그죠?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대문자가 이미 3개가 와버렸잖아요. 됐죠? 그럼 남은 자리에는 다 빵이 되셔야 되니까 4번, 2번이군요. 죄송해요. 여기 4번이 이제 채웠고, 2번도 채울 수 있겠다. 그럼 여기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라지, 스몰이 기억인데 여기 0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요 0도 이제 3번이 좋겠죠. 0도 3번. 그러면은 여기 1이 돼야지 나에 대한 표현형이 3개가 되니까.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2번이 갖고 있는 총 대문자 숫자는 라지 하나, 2개, 하나가 되시니까, 이거 기억 잠깐 지울게요. 하나가 되시니까 요 동그라미에서 A 숫자는 얼마? 4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보신 게 뭐 이렇게 됐고요. 6번 뭐 따져볼까요? 6번. 6번을 보시면 대문자 5개가 되셔야 되는데 대문자 여기 0이 되시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 셋, 그러면 여기 1 돼야 되겠다. 해지 됐죠? 그래야지 여기 하나, 셋, 하나에서 5개 되는 거죠. 해지 됐죠? 7번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되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 0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죠? 7번은 라지면 이게 00이고 그러면 3이 되려면 여기 2, 1 이렇게 돼야지 3개가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은 다 끝났네요. 보실게요. 동그라미 A는 4이다. 맞았고요. 여기 4죠, 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여야 된다? 4번에서 라지, 스몰 h, 스몰 r, 라지 t. 그러면 라지, 여기군요. 죄송해요. 라지, 여기 빵이라는 게 여기 스몰 h, 스몰 r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스몰 t 있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요. 6, 7, 4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나에 대한 표현형, 뭐 다인자 유전 표현형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6번에서는 이렇게 주면은 대문자 1개. 뭐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주면 대문자 3개니까 3, 1이고 7번에서는 이렇게 주면은 1개, 이렇게 주면 빵개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1, 0. 그럼 어떻게 된다? 4, 2, 3, 1이 되시니까 표현형 몇 가지만 가능합니까? 4가지만 가능하겠다. 정답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게 여기 분석만 빨리 끝났었으면 여러분들 요거 그냥 뭐 대문자 숫자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험장에서 그 좀 약간 긴장감과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시간 확보를 제대로 못 하셨다면은 이제 요거를 풀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지 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본인 집에서 이제 천천히 풀어보시면 이거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뭐 어렵던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7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18번 문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빨리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는 논에 벼를 갉아먹는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많은 것을 관찰하고 왕우렁이의 포식자인 자라를 논에 넣어주면 벼의 생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설 설정을 한 거죠. 같은 지역의 면적이 동일한 논 A와 B에 각각 같은 수의 왕우렁이 넣었고 그러니까 뭐 왕우렁이 숫자는 지금 통제 변인인 거예요. A에만 자라를 풀어놓았대. 그럼 A가 지금 뭐가 된다? 실험군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라가 결론적으로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조사한 왕우렁이 개체수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었고, 벼의 생물량, 그렇죠. 벼의 생물량이 결론적으로 이게 뭐인 거예요? 종속 변인이 되겠죠. 종속 변인. 됐죠?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많았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다? 기억과 니은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결론을 보시면 알겠죠. 자라가 왕우렁이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벼의 생물량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넣었으니까 자라를 넣은 쪽이 왕우렁이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테니 생물량이 더 크겠죠. 됐죠? 그래서 생물량이 높은 쪽이 실험군인 A, 낮은 쪽이 대조군인 B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B다. 맞네요. 됐죠?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벼의 생물량은 이건 종속 변이고요. 그죠? 조작 변이는 이제 자라가 되겠고. 기억에서 왕우렁이의 개체군의 환경저항. 결론적으로 포식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저항이 작용했죠. 됐죠? 정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돌연변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가계도를 이제 기본적 가계도를 분석할 줄 아신다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안돌연변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치안돌연변이가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서 기본적 가계도 분석만 하실 줄 아신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는 HH, 나는 TT에 결정되고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가와 나 중 둘 중 하나는 ABO 식혈액형이랑 연관이니까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니까 성염체 유전자겠네요. 그리고 표는 ABO 식혈액형과 가와 나의 가족 구성원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요만큼이 되겠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부모로부터 결론적으로 어떤 대림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치환되는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요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되어서 태어난 게 몇 번? 자녀 1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자녀 1번이 돌연변이로 태어난 거니까 우리가 자녀 1번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을 갖다가 뭐 한다? 분석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자녀 1번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가계도죠. 그죠? 그런 다음에,
형제 표현이나 다 해볼게요. 일단 어머니 나 발현됐고요. 지금 자녀 1번 가 발현됐고 자녀 2번 가 발현됐고 이렇게 발현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열부터 찾아볼게요.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데 가계도에서 우열 보이는 게 정상 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가 갑툭 T 열성이기 때문에 가는 열성인 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쉬웠던 게 가가 열성이고 지금 어차피 자녀 1번만 지금 돌연변이 자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 열성이고 즉 가 발현된 딸로부터 가가 발현되지 않은 아버지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성염색체 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전? 상염색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 중 하나는 ABOC 혈액형의 연관, 둘 중 하나는 성이기 때문에 이게 ABOC 혈액형 연관이기 때문에 나가 무조건 X염색체 유전자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우열도 찾을 수가 있죠. 왜? X 유전이 확정돼 있으면 모자 여부는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뭐가 보인다? 딸이 난데 아빠가 나가 아니죠. 결론은 뭐? 나가 열성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랬죠? 그러니까 나는 뭐 우성이 되겠다. 그래서 우열 성상 판단은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지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액형 따져줄게. 근데 보시면 어차피 연관되어 있으니까 A고 지금 B고 이렇게 되는데 A형 부모로부터 지금 B형인 여자가 태어났죠. 그러면 여기 무조건 A호여야 되고 B형 어머니로부터 A형인 딸이 태어났으니까 여기도 B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5, 여기도 B5가 되시는 거고 지금 자녀 1번은 어쨌든 A, B가 되신 거죠.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가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다? 뭐 가를 표현해버리면 여기 그냥 가라고 쓸게요. 여기 정상부터 쓸까요? 여기 가가. 그죠? 그러면 여기가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가 있는데 부모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 1번이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A에 가가 있을 거고 B에 정상이 있으면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이 자녀 1번이 아들이 절대 가가 발현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 정상 유전자를 없애버려야겠죠. 그러고 뭘 집어넣어야 된다? 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기억이 라지 H, 정상 유전자가 라지 H죠. 그러고 바뀐 게 스몰 h 이렇게 되시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뭐 별거 없죠. 나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여긴 스몰 ty,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t, 여기는 라지 t, 스몰 t가 되실 거고요. 여기는 스몰 ty, 그리고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되시면 이제 다 끝나게 됐습니다. 나는 열성형질이다 틀렸고 기억은 라지 h다 맞죠? 자녀 3번이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이면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 O형이면 무조건 O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정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O형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고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스몰 t 아니면 스몰 ty여야 되죠. 그러니까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y 두 개 있네요. 됐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이다. 아이고.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이에요. 되게 기본적 가계도 분석이었어요. 뭐 거기다 그냥 치안 돌연변이 잠깐 하나 첨가해 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과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하나는 기생과 상리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촌충은 소화관에 서식하며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생이겠죠. 기생. 근데 기생에서는 숙주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쪽쪽 빨림 당하니까 손해인데 그죠? 기생충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죠. 이익. 아시겠죠? 이익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둘 다 이익을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상리공생. 알죠?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 그리고 경쟁인데 경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먹이에 대해서 경쟁을 하든 공간에 대해서 경쟁을 하든 어쨌든 둘 다 뭐 한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알죠?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은 상리공생이다. 아니죠? 간은 기생이고요. 기억은 이익이다. 기억은 손해고요. 뭐 정답은 이거겠네요. 꽃은 벌새의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서로 윈윈하고 있네요.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제 해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수능이 이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부는 항상 어렵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요. 물론 그거는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본인이 개념형 문제는 뭐 타임어택을 하셔서 시간 재서 푸셔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뭐 개념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가계도 풀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알겠죠? 적어도 개념형 문제 13에서 14문제 정도는 빠른 속도 내에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푸시는데, 요새는 워낙 콘텐츠들이 다양하고 시중에 나온 콘텐츠들도 좋은 콘텐츠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 종류 콘텐츠에 있는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알겠죠? 여러 종류의 모의고사들을 풀어보아야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쪽 입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 버리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저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본인의 학습 상태에 따른 전략을 잘 세우세요. 지금 개념이 잘 안 돼 있다. 그럼 개념부터 퍼펙트하게 만드시고, 즉 안전적 3등급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킬러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고 그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킬러 문제 중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은 조금 가져가시는 연습을 하시고, 이제 가계도는 물론 뭐 지금 요 6월 평가원 가계도 같은 경우 지금 돌연변이 포함해서 두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수능에서 이걸 딱 만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계도는 이제 항상 나중에 풀고 시간이 날 때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시험이 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풀어서 이제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생명과학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만점자, 작년에 만점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 0.1%인가 나왔거든요. 전체 수험,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응시자 중에서. 그러니까 뭐 그 전년도 비해서 훨씬, 그 전년도는 1% 정도 됐는데 만점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난이도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고, 그 말은 만점을 받아야 될 목표가 정말 꼭 있다. 뭐 본인이 이제 진짜 극상위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이런 데 가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만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됐죠? 다 안 맞아도 1등급 나와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 즉 맞출 문제는 맞추고 조금 나중에 9월 달쯤 돼서 버릴 문제는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됐죠? 앞으로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학습 잘 해주시고, 뭐 제가 이제 9월 달, 그죠? 뭐 7월 달은 이제 어차피 교육청이라서 이제 해설 강의 찍지 않고 이제 9월 달에 또 아마 해설 강의를 찍게 될 텐데, 그때 또 이제 9월 평가원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6월이랑 비교를 해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제 뇌폐시설이긴 하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뭐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그러고 꾸준하게 잘 해주셨으면 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됐죠?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성적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꾸준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아무튼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